청주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국사 선생님입니다. 벌써 5번째 영상이네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우리 민족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항일 운동인 3.1운동 그 배경부터 과정 그리고 결과와 의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운동을 처음 듣는 친구는 없을 거예요. 그쵸? 3.1운동이 뭔지는 알잖아요. 그쵸? 좀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 볼 건데, 3.1운동 하면 언제 일어난 겁니까? 1919년 3월 1일. 그래서 오늘날 현대사회에도 이제 그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 역사에, 우리 민족에게 끼친 영향이 그만큼 크다, 중요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러한 움직임이 왜 어떤 상황에서 일어났는지 그 배경부터 한번 살펴볼 건데요. 배경은 나라 안과 밖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큰 틀에서 3.1운동 전까지 국제 정세를 보면 1917년에 시작된 러시아 혁명과 1919년 파리 강화 회의에서 미국이 민족 자결주의를 주장했던 것이 3.1운동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선생님이 요 3단원 맨 첫 번째 수업에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했으니까요. 좀 기억이 안 난다, 가물가물하다 하는 친구들은 첫 번째 영상을 다시 한번 보고 오시면 또는 학습지 1쪽을 보시면 기억이 나실 거예요. 러시아 혁명으로 이제 사회주의 국가가 실제로 만들어지면서 레닌이 이제 전 세계 약소민족들에게 민족 해방을 지원해주겠다라고 하면서 1920년 무렵에 우리나라의 사회주의 사상이라는 새로운 것이 들어오고, 또한 이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약소민족들이 우리도 뭔가 해보자, 우리도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미국 대통령이었던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를 이야기하면서 민족의 운명은 그들 스스로 결정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 말이 우리 민족에게 얼마나 큰 감동을 줬을까요? 이런 것에 영향을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라 밖에서는 그 상하이에 만들어진 신한청년단, 우리 지난 영상에서 1910년대 독립운동 이야기하면서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갔는데요. 이 신한청년단이 이 파리 강화 회의에 대표로 김규식을 파견하면서 우리 민족의 어떤 독립의지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노력에 영향을 받아서 도쿄 유학생들, 당시 일본의 수도인 도쿄에 유학을 가 있던 한국인 유학생들이 2월 8일에 28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민족이 원하는 것은 독립이다,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발표하게 되고요. 이러한 상황을 국내에 있는 사람들도 다 듣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족적인, 정말 우리 민족이 다 함께 힘을 뭉쳐서 보여주자, 이런 독립운동을 계획하고 있는 와중에 고종이 서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고종의 서거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의심을 하게 되었어요. 어떤 의심을 하게 됐냐? 일본이 죽인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갖게 되고 있었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종교계 인사와 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비밀리에 뭐를 계획했냐면, 고종의 장례식 행렬이 시작되기 전에 이제 그 행렬을 보러 오는 지방 사람들이 서울에 다 모여들었을 때, 그때 만세운동을 벌이면 더 많은 사람들이 만세운동을 할 것이고, 그 장례 행렬이 끝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지역에서 또 만세운동을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계획을 가지고 3.1운동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1919년 3월 1일에 만세 시위가 일어나는데요. 원래 계획은 민족 대표 33인이 독립선언서를 작성해서 한날 1시에 이제 학생들과 일반 시민들을 모아놓고 탑골공원에서 이 독립선언서를 읽고 그 자리에서 만세 시위를 시작하는 것이 계획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민족 대표들은요, 이 계획을 수정하게 되는데요. 생각보다 탑골공원에 모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도 했고,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하다 보면 이제 시위가 평화적인 시위가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무력 충돌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걸 우려를 하게 됩니다. 원래 우리가 계획했던 것은 평화적으로 만세 시위를 해서 우리는 이렇게 그 수준이 높은 시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서 우리 스스로 독립된 국가를 꾸려나갈 어떤 자격이,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 했는데, 그 시위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가담을 하다 보면 이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민족대표 33위는 이제 종로에 있는 한 음식점에 모여서 만세 선언을 하고 독립선언서를 읽고 거기서 자진 신고를 하고 체포를 당하게 되고요. 이들을 기다리던 학생과 시민들은 탑골공원에서 민족대표는 오지 않았지만 계획대로 만세 시위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만세 시위는 예상대로 전국의 대도시로 확산이 되고요. 여기에 이제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사, 상인, 노동자들도 이 시위에 가담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상인들은요, 가게 문을 닫고 시위에 참여하고요.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은 공장에 나가지 않고 파업 투쟁을 전개하는 식으로 자신들의 자리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면서 함께 이 독립운동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위는 도시를 넘어서 농촌으로 확산되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제 장날이라 그래서 뭐 5일장, 3일장 이렇게 해서 뭐 5일에 한 번씩, 3일에 한 번씩 장이 서는 날이 있었어요. 그 장날, 장터를 중심으로 농촌에서 시위가 전개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게 천안에 있는 아우네 장터에서 유관순이 이끌었던 그 만세운동 기억하실 거예요. 요것도 이제 장터에서 장날에 일어났던 움직임이고요. 그런데 일제는 이러한 만세 시위에 무자비한 폭행 그리고 폭력을 이용해서 탄압을 하게 됩니다. 총을 쏘고요. 칼로 찌르러서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을 아무런 근거 없이 체포해서 감옥에 가둡니다. 그러자 민중들은요, 여기에 가만히 손 놓고 두고 볼 수 없다. 우리도 저들에게 대항해야 된다. 무력 투쟁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제 국외까지 만주, 연해주, 미국, 일본에서도 만세 시위가 우리나라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이 3.1운동 소식이 전해져서 정말 전 세계에서 만세운동이 함께 일어나게 되고요. 일본은 이것을 정말 잔인하게 탄압합니다. 무차별 사격, 헌병 경찰들이 이때 아직은 문화통치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헌병 경찰들이 다 동원이 돼서 무자비하게 탄압을 하게 되고요. 대표적인 사건이 이제 제암리 학살 사건입니다. 이 제암리 학살 사건은 이제 경기도 화성에 있는 제암리라고 하는 한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여기 여러분 교과서 보시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4월 15일 일본군이 이제 제암리 주민들을 교회로 모이게 합니다. 왜 모이게 했냐면 제암리 주민들이 이전에 만세운동을 했다가 그 일본 경찰에게 굉장히 많이 폭행도 당하고 피해를 입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 경찰이 그걸 사과하겠다라고 하면서 공식적인 자리를 만들어 달라 해서 교회에 사람들을 모이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교회에 하나 둘씩 모이자 밖에서 그 교회 문을 잠그고요. 창문을 통해서 무차별 사격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와 마을에 불을 질러서 민가를 초토화시킵니다. 이 사건이 당연히 일본인들은 이 사건을 숨기려고 했겠죠. 이 사건이 어떻게 알려지게 되냐면 이 제암리 학살 사건의 생존자가 있었어요. 그 당시 이제 교회에 가지 않고 이제 산에 나무를 캐러 갔던 지금으로서 이제 할머님이시죠. 할머님이 마을에서 불이 나는 걸 보고 저기 가면 죽겠다 해서 숨어 있다가 정말 나중에서야 사실 그때 우리 마을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때 일본 경찰들이 이런 일을 했다라는 걸 증언을 하면서 나중에 밝혀지게 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일본은요, 우린 그런 일이 없다라고 정말 딱 잡아떼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도 있었죠. 자, 이렇게 3.1운동은 그 목표를 달성하진 못했습니다. 3.1운동의 목표, 우리나라의 독립이었잖아요. 하지만 이 당시에 독립이 되진 않았지만 우리 역사상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이라는 의미는 여전히 지켜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이 독립을 원하는구나 라는 것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리게 된 계기가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하죠. 사실 이전까지 그 1910년에 독립운동을 보면 독립운동을 이끄는 단체들은 많은데 그 단체를 통합해서 하나의 움직임으로 이끌 수 있는 단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3.1운동을 하면서 우리도 뭔가 대표적인 기구가 있어야겠다. 우리 민족의 정부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공유하게 되면서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3.1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은요, 정말 모든 민족이 다 어린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뛰어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학생, 농민, 노동자들도 이제 우리도 이 나라의 주역이다. 독립운동의 주체다.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이후에 1920년부터는 다양한 민족운동과 다양한 사회운동이 전개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일본의 통치 체제도 바뀌게 됐죠. 요건 앞에서 이야기했는데요.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통치 체제가 변하게 됩니다. 더 이상 총과 칼로는 효과가 없구나. 차라리 친일파를 양성해서 이 한국인들을 분열시키는 것이 낫겠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러한 3.1운동은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옆나라 중국 같은 당시 이제 식민지배에 고통받고 있던 약소민족들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중국의 오사운동이라든지 여기에 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자, 선생님이 이 학습지 뒤에 쉽고 바르게 읽는 3.1 독립선언서 내용을 전문을 2장에 걸쳐서 다 실어 놓았습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그 당시 우리 민족이 원했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어떤 나라를 만들고자 했는지 쭉 살펴보시면 또 그냥 이렇게 학습지 내용만으로 배우는 거랑은 또 다른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고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